둘, 셋. 할로! 네, 오늘은 가십걸 조자매로 또 돌아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게 뭐 투아에서 나왔던 관련된 인물들, 다 미국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물론 투아는 좀 월드와이드라서 그랬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고, 호주 워홀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호주 인플루언서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호주 애들도 이제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호주에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있구나.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스토리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접근성이 좀 미국 인플루언서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 재밌겠다, 이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콘텐츠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호주 대표 인플루언서를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호주 인플루언서긴 하지만 이 친구도 월드와이드인 게 솔직히 제 주변 그 친구들만 봐도 영국 친구도 얘를 팔로우하고 있고 뭐 미국 친구도 얘를 팔로우하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얘 팔로우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좀 미국 인플루언서만 알려져 있으니까 저희 가십걸에서는 남들이 안 다루는 인플루언서 위주로 하려고 해요. 겹치면 솔직히 메리트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거 보시고 맨날 언니 이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니까 그분들 걸 보시고 이제 저희는 좀 저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분들을 찾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솔직히 호주는 조금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막 10만대 정도는 막, 와 대단한 인플루언서다라고 솔직히 생각하진 않잖아요. 되게 꽤나 잘 키웠네, 인스타 계정 잘 키웠네, 이 정도지만 호주에서는 조금 막 10만 정도 되면은 와 쟤 진짜 잘 나간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타미는 이제 근데 그런 환경에서 1000만, 유튜브는 100만 이러니까 이제 완전 그냥 호주 리그에서는 완전 넘사 인 슛인 거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1000만은 진짜 잘 나가는 아이돌 아닌 이상 맞아, 없거든요. 맞아. 근데 이 친구가 왜 유명해졌냐면 물론 뭐 인플루언서니까 외적으로도 엄청 매력있고 이런데 운동으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에서는 되게 막 여리여리하고 마르고 약간 이런 몸을 지향하는데 점점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그 추세를 만든 그 트렌드의 선두주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 근육 빵빵해. 진짜 막 이렇게 막 힘도 진짜 세고 막 그런 몸이에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약간 여자도 웨이트 해가지고 근육 키우고 막 큰 몸 만들고 약간 이런 게 이제 점점 유행이거든. 이 친구가 이제 정말 대표적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제 타미가 외적으로도 되게 매력있고 이러니까 엄청 인기가 많고 친구도 많고 막 이랬대요. 되게 핫했대요. 뭐 맨날 파티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자기 핫 바디랑 핫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그 와중에 운동은 한 거야. 근데 운동을 지금처럼 한 게 아니라 딱 그 한국 유행처럼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다이어트의 목적인 막 그런 몸을 지향하면서 운동을 했었대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맨 처음엔 그런 게 목적이다가도 어느 순간 그 운동 자체에 재미를 붙이면 점점 나도 힘이 세지고 싶고 막 나도 막 몸이 커지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든단 말이에요. 근데 타미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되게 운동신경이 좋았대요. 그래서 타미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이것저것 다 했는데 자기가 다 재능이 있더래요. 자기가 운동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타고난 게 좀 있는 거지. 그래서 난 운동을 너무 잘하는 애구나.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약간 외모로도 관심 받고 막 인기도 많고 막 약간 학교에서 약간 퀸? 이런 포지션으로 있다 보니까 점점 그런 운동선수 되고 싶다는 꿈도 점점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운동선수로 먹고 살 만큼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래서 그냥 약간 그 파티걸 정도 유지하는 막 핫걸 유지하는 정도로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그 재능을 찾은 거지. 그러면서 점점 운동이 너무 빠져들어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막 영양 공부 그리고 진짜 막 근육 공부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걸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점점 운동에 빠질수록 파티, 술, 마약 이런 거 멀어지고 약간 헬짱들이 그런 거 하잖아. 막 그런 거 근손실, 술 근손실, 눈물 근손실.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도 점점 건강한 삶을 쫓게 된 거예요. 이 운동을 계기로. 그러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핫하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좀 있었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되게 일찍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왜 인스타 팔로워 많지? 그냥 평범한 일상 인스타그램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진짜 초기부터 인스타그램을 했던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약간 별로 인스타가 안 유명할 때. 근데 약간 타미도 인스타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인스타를 해서 그리고 이제 플러스 어쨌든 핫거리기도 하니까 이제 팔로워가 조금 있었던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 뭐 직업적인 인플루언서는 아니었는데 성인이 돼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타미가 그 콜센터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콜센터를 하다 보면은 뭐 진상도 만나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타미가 맨날 그 퇴근을 할 때마다 맨날 울면서 퇴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게 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성이 타미랑 안 맞았는데 그냥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오면서 나 진짜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맨날 울면서 집에 와서 사업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걸 엄청 읽었대요.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는 법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하지 그런 책을 맨날 읽으면서 이건 내가 영영 할 직업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사업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슬슬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사업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로서 성공을 해서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미 자기가 인생 설계를 마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타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기 운동하는 모습도 올리고 자기 이렇게 근육 키우는 모습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팔로워가 막 미친 듯이 는 거야. 요즘에는 약간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남자들만 막 이렇게 하지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인플루언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걔가 딱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그런 매력을 느낀 거지 걔한테.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딱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도 했었어. 막 그렇게 근육 빵빵하고 이래서 걔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점점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타미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이름은 리스인데 이 사람도 되게 핫하고 운동 좋아하고 엄청 호주에서 인기 많은 스타일인데 살짝 약간 바람둥이 느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호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스타일이랑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이랑 완전 달라서 막 한국에서는 차은우 뭐 박보검 막 이런 스타일이 인기 있잖아. 근데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핫하다고?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외국 데이팅 쇼들 보면은 딱 전형적으로 인기 많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게 딱 그 타미 전 남친인데요. 그래서 얘는 바람둥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호주에서 저렇게 생겼다 하면 무조건 바람둥이에요. 딱 그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호주에 딱 그 바람둥이 전형적인 그 인상.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랑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타미가 두 번째 떡상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뭐냐면 이제 타미가 자기 임신을 하고 뭐 1개월, 2개월, 3개월 하는 모습들을 다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사실 그런 임신 과정들을 다 공유를 하는 인플루언서가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고 왜 약간 사람들은 뭐 그냥 애기 가졌어요 이러다가 이제 뿅 하고 애기 이런 모습만 이제 많이 공유를 했다라면 이제 타미는 임신에 있어서 약간 자기의 모든 모습을 공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왜 임신 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타미는 원래부터 운동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라서 뭐 그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또 계속 운동을 지속을 한 거예요. 완전 그때 2차 떡상을 한 거죠. 걔 인스타그램이 저 사람은 임신도 하고 임신을 했는데 운동을 하는데 저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면 막 임신하면 요가 약간 좀 맞아. 정적인 운동. 근데 걔는 막 배가 이만한데 막 이걸 막 드는 거야. 역도를 막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 개인적으로는 그때 되게 좀 힘든 시기였대. 왜냐면 임신을 했으니까 물론 엄청 떡상을 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했지만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제약이 많잖아요. 활동에도 제약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감정 기복도 더 심하고 그래서 그때 되게 자기는 힘든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떡상을 했잖아. 그래서 아기가 자기한테 엄청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인생에서 물론 막 아기를 갖는 게 사람들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적으로도 자기 비전적으로도 아이를 가졌던 게 자기한테 정말 큰 축복이고 그래서 지금도 아기들이 자기를 키웠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기를 키웠지만 자기를 성장시킨 게 왜냐면 얘가 어렸을 때는 막 파티거래 막 이렇게 했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얘가 점점 더 책임감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육아하는 모습도 맞아. 엄청 많이 보여주거든요. 아기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한 거죠. 그런 건강한 메시지. 나는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유튜브도 엄청 잘 나갈 때였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공부를 한 걸 이제 기반을 삼아가지고 슬슬 사업을 시작한 거죠. 맨 처음에는 유튜브로 타미가 이제 유튜브 팔로워도 많으니까 거기서 자기 운동하는 법,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루틴 알려주세요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공유를 하다가 이제 아예 홈페이지를 만든 거죠. 짐샤크라고 호주에 엄청 유명한 피트니스 의류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의류 브랜드가 피트니스 의류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약간 마케팅을 엄청 잘해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운동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온갖 운동 인플루언서들 다 모아서 아육대야? 막 운동회 열고 인플루언서 아육대. 막 그런 걸로 이제 그 인플루언서 다 초대하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은 또 그걸로 블로그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엄청 잘해요. 막 그 미국에서 리볼브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마케팅 사례거든요. 그 리볼브 전속 모델이 되면은 근데 그 리볼브는 거의 대부분 인플루언서로만 모델을 뽑아요. 그래서 한국인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손채리라는 분이 리볼브 인플루언서였는데 그렇게 이런 브랜드의 마케팅 방법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옷 브랜드인데 그런 팀을 꾸려가지고 다 같이 여행 가고 다 같이 파티하고 다 같이 페스티벌 가고 그러면서 그 페스티벌 여행 뭐 그런 동안 다 자기 파티하는 동안 다 자기네들 제품을 입히는 거야.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타미가 완전 그 대표 주자였어. 그 1번 인플루언서였어요. 그 짐샤크에. 그래서 이제 타미가 그 짐샤크에서 그 모델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많이 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운동 관련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 그 운동복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운동복 브랜드 이름이 사스키아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옷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언약 짐샤크가 엄청 그 탄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모델만 했었어도 그냥 계속 협찬도 받을 수 있고 이 광고 효과도 엄청나고 했을 텐데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또 확장을 한 거잖아. 자기 사업으로. 왜냐면 짐샤크 대표 모델이었는데 자기가 개인 그 운동복을 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인 거지. 왜냐면 사람들한테는 딱 이미지가 짐샤크 하면 타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예 난 이제 더 이상 짐샤크 모델 아니고 내 브랜드를 갖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라이벌 구도가 될 수 있는 건데 짐샤크는 워낙 잘 나가는 브랜드니까. 근데 이제 자기 브랜드를 런칭해서 또 근데 얘는 이미 워낙 팬이 많은 애니까 그 브랜드도 엄청 잘 됐어요. 또 다른 마케팅을 시도를 했는데 그 얘 브랜드 보면은 진짜 다양한 체형의 다양한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막 임신한 사람도 있고 뭐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그냥 정말 다양하게 모델을 쓰거든요. 브랜딩을 잘한 거지. 자기 브랜드 가치를 알고서 딱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지. 브랜드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잘 돼서 그 웹사이트가 이제 어플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미핏 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 어플에 들어가면 뭐 나 복근 프로그램 이렇게 사면은 이제 복근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루틴을 알려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식단까지 짜주는 거죠. 맨 처음부터 유료 어플을 낸 게 아니라 웹사이트 먼저 낸 게 달았다고 생각한 게 유튜브로만 했을 수도 있었어. 그냥 굳이 웹사이트를 안 냈을 수도 있었는데 걔가 이제 유튜브로만 하다가 웹사이트를 굳이 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유료 앱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수요조사도 수요조사도 왜냐면 유튜브로 보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웹사이트까지 가는 거는 그만한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는 거야. 유튜브 같은 접근성이 쉬운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타미만의 운동법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만큼이 있구나라는 걸 얘가 확인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난 그럼 이걸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걸 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유료 어플을 만든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약간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에요. 앱이지만 약간 식단이나 뭐 운동 루틴 같은 거를 이제 꼭 짐을 안 가도 오늘은 이런 운동을 하세요. 오늘은 이런 식단을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앱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구매 고객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식단 짜는 거로 또 도시락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월드와이드 앱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이 앱을 이용을 하면은 도시락까지는 못 받는데 호주 내에서 시드니랑 멜번 이렇게 그 큰 도시에서는 이제 이 식단 프로그램에 또 돈을 추가를 하면 이 식단이 또 집으로 와요. 근데 이 앱을 당연히 이용하다 보면 내가 만약 호주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기 식당 싸주는데 또 이것도 배달도 해준대. 그럼 당연히 그걸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다 연계를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하는 사업이 운동 피트니스 앱, 그리고 의류 브랜드,
그리고 식단 그 도시락 사업, 거기다가 이제 그 건강 보조 제품들까지 얘가 메인 모델로 하는 약간 동반 사업들도 있어요. 하는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브랜드 런칭을 새로 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동반 사업을 한 파트너십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막 건강 보조제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사업 확장을 엄청 하면서 지금은 그 인플루언서로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되게 사업가로 유명한 맞아. 그 자리매김을 해서 막 그 호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막 오스트레일리안 브랜드 어워드가 있어요. 호주 국내 브랜드들의 오너들을 모아가지고 막 올해의 브랜드 선정해가지고 이게 축하하고 하는 그런 파티인데 그 브랜드에 타미가 몇 년 연속으로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더 이상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우먼이 된 거예요. 사업도 하고 이제 남편도 계속 약혼자도 계속 보여주고 아기들도 보여주면서 이제 자리를 매김을 하다가 그 약혼자랑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미국에 또 나온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카다시안이라는 엄청 셀러브리티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클로이 카다시안이라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클로이가 새로운 옷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게 굿 아메리칸이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청자켓, 뭐 청바지 이런 옷 브랜드예요. 약간 브랜드를 이제 레프레젠트 하는 것 자체도 약간 바디 쉐입이 다양한 그런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미를 눈여겨본 거예요. 클로이가 저 친구는 되게 피트니스 여성이고 이제 임신을 해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컨택을 한 거죠. 우리 브랜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델을 찾고 있는데 혹시 너 우리 브랜드 캠페인 할래? 이렇게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타미 입장에서는 카다시안이 나한테 이거를 제의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고서는 이제 슬슬 그때부터 미국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클로이 브랜드 옷 브랜드 캠페인을 한 3번 정도 해요. 카다시안이 워낙 유명한 셀럽들이고 이제 그 셀럽들이 하는 브랜드들도 이제 런칭하자마자 다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섭외되는 모델들도 되게 좀 쉽게 유명세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카다시안 가족들이랑 좀 친해져요, 타미가.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이랑도 친해져서 한 번 그 카일리 제너의 21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타미가 좀 완전 유명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타미가 그때 그 시기쯤에 약혼자랑 헤어져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파티를 갔는데 파티를 가서 너무 좀 과음을 했는지 완전 취해서 그 파티에서 토를 하고 쓰러져서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파라치가 다 찍히고 막 카일리 제너 뭐 생일 파티에서 앰뷸런스 오다 막 그러면서 걔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기점으로 클로이랑 카일리 빼고 다른 카다시안은 걔를 언팔로우를 했더라고요. 근데도 타미도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얘기를 해요. 그냥 막 그렇게 엄청나게 빅드라마가 있었던 건 아니고 모르죠 우리는. 걔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빅드라마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그때 이별을 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였고 막 캠페인 진행하고 활동을 하느라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파티에 참석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완전 카일리 제너 생일 파티에서 토하고 쓰러지냐 저 인생도 야 지금 완전 대단한 여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미국에서 조금 확 유명해진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다가 이제 약간 타미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타이가라는 래퍼랑 좀 썸을 타게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타이가가 카일리 제너의 전 남친이란 말이에요. 그 타이가가 이제 호주 투어를 할 때도 내내 이제 타미랑 같이 투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슬슬 이렇게 생각한 거죠. 타미는 약간 저런 카다시안즈를 좀 타겟팅해가지고 떠보려는 건가? 근데 이제 또 타미가 여기서 또 똑똑한 게 뭐냐면 타미의 언니랑 동생이 있어요. 여자 자매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타미가 유명해지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팔로우가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막 타미 언니도 막 걔네들 사귀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친구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약간 누가 봐도 사귀는 것처럼. 왜냐면 투어를 왜 다 내내 같이 다녀. 언니 거에도 올리고 이러면 언니 거에도 팔로워가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타미가 원래도 그런 성공력이 있고 공부를 하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딱 그 롤모델을 삼은 거지. 그 카다시안 패밀리를. 싶은 거지. 왜냐면 킴 카다시안 패밀리도 맞아. 맨 처음에 킴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매들이 같이 따라다가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도 해요. 셋이서 그 이름이 뭐냐면 Hanging Out with Hembros예요. 그러니까 햄브로우 자매들과 한번 놀러가자 이건데 카다시안 원래 그 리얼티 이름이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s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도 약간 좀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는 그냥 유튜브에서 발행이 됐는데 그냥 어떻게 우리가 유명해졌는지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막 우리 임신 스토리, 뭐 우리의 프로포즈 스토리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냥 데일리 라이프를 팟캐스트로 공유하는 컨텐츠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타미 팬들은 또 그걸 보게 될 거고 그럼 얘 자매들은 이러네 하면서 또 자매들 팬도 될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보면은 타미가 근데 형제자매가 많아요. 자매가 3명이고 남동생이 2명이 있어요. 근데 남동생 2명 중에 1명이 올해에 이제 18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왜냐면 미성년자일 때는 이제 이런 막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딱 18살이 되는 시점부터 타미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도 몸이 엄청 좋고 얼굴이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팔로우를 했답니다. 얼굴을 빨개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노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남동생을 틱톡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제 남동생을 계속 인스타에다가 노출시키고 태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동생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몸이 엄청 좋아가지고 약간 그런 쇼폼 영상들을 좀 올리더라고. 그리고 자식이 많으니까 카자이시랑 그 가족들이랑 똑같아. 맞아, 자식이 맞아. 많으니까 이제 점점 키울 게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족 자체를 브랜드화 하면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거지.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땐 다 타미가 설계한 거야. 타미 빅픽처. 그리고 이제 타이가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래퍼잖아요. 그리고 타미는 호주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인플루언서로서 미국에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고. 저희 투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란체스카가 미국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솔직히 인플루언서로 진짜 잘 나가려면 미국에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맞아. 최종 종착지는 결국 미국인 거야. 막 영국에서 뜬 인플루언서도 결국 미국으로 가고 호주에서 뜬 인플루언서도 미국 가고 프랑스에서 뜬 인플루언서도 미국 가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을 가야 TV 출연 기회도 많아지고 뭐 넷플릭스 쇼든 뭐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들이랑 뭐 친목질도 할 수 있고 친목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유명한 페스티벌도 다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맞아. 호주 배우들도 헐리우드 가고 뭐 영국 배우도 헐리우드 가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타미도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대요. 그 타이가 또 그리고 솔직히 래퍼 남친이 내 남친 타이가인데 미국 가서 살고 싶겠지.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어쨌든 전 약혼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타미와 사이에 낳은 아기들의 아빠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너가 미국으로 아기들 데리고 가면 나는 아기들 못 보는데 이거 우리 서로 이제 헤어지고 양육권을 이제 타미가 갔대. 내가 이제 같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건데 너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미가 결국에는 미국은 못 가요. 그리고 이제 타이가랑도 헤어지게 된 거죠. 왜냐면 호주에서는 그 공동육아 이혼을 했더라도 호주 좀 이혼율이 높기도 하고 근데 아이를 육아하는 게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엄마의 역할이라거나 아빠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이혼을 해도 대부분의 가정들이 공동육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타미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나 그냥 미국 갈래 하고 애들 데리고 가면은 그 육아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애를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기 아빠한테 허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기 아빠가 거세게 반대를 하니까 타미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었어도. 그래서 못 가게 되고 근데 이제 타미 그 전 애인도 새로운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새로운 애인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미랑 약간 걸쳐서 사귀었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타미랑 헤어지는 시기에 그 다음 애인이랑 약간 살짝 환승을 한 거죠. 그 새로운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온 인플루언서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남편의 인스타그램에 그 두 아이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랑 사귀고 그 여자한테 약혼을 한 시점부터 갑자기 이제 싹 자기 피드에 애기들 사진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뭐 타미랑 찍은 사진은 지워도 괜찮지만 애기들은 자기 애기들인데 굳이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새로운 여자친구랑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 그냥 그거 왜 다 내리냐 어차피 얘네 애기도 네 애기고 새로운 애기도 네 애기는 네 자식인데 왜 굳이 그걸 지우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막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이랑 리얼리티는 달라 막 너네 인스타에서 좀 나와라 막 너네 맨날 그렇게 타미 팬들 나와서 공격하는데 막 내 애들이랑 관계 좋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원래 타미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했을 때 엄청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원래 미국인이었는데 호주에서 이 남자랑 만난 거였는데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도 조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게 걔네들이 좀 장거리를 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새 여친이랑 그 타미의 전 약혼자가 그 둘이 스웨덴 여행을 막 가기로 한 적도 있었는데 막 둘 다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여자애는 막 빠꾸를 먹고 그 남자애는 그 여자애랑 애기랑 자기 보러 왔는데 빠꾸 맞았는데도 그 스웨덴에서 다른 인플루언서 모델들이랑 막 파티하고
사람들이 막 지금쯤 타미 상황, 어우 쟤 이제 내 남친 아니라서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하는 정도로 그 친구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난몽군? 아무튼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여자애랑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이제 그 전 애기들이랑 완전 좀 흔적을 지웠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까 전에 제가 막 공동육아 그렇게 말했던 것도 어쨌든 그 남편은 막 타미한테는 너 가지 마, 나 얘 봐야 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지금 새 가정 꾸려서 미국을 갔잖아요. 그 뜻은 이제 거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자기는 가지 말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아예 새 가정 꾸렸으니까 이제 애를 안 봐도 된다는 메시지랑 마찬가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쟤는 진짜 이제 자기 자식까지 버렸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걔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까지 간 거를 보고서는 타미한테 막 그 질문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럼 너 이제 혼자서 애기 풀타임으로 보니? 라고 했는데 타미가 그냥 별다른 말 안 하고 그냥 yes 하트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래서 타미는 그래도 호주에 있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랑 이제 결혼까지 했고 또 그 둘 사이에 새로운 아기를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남자는 이제 뭐 사업가이기도 하고 레스토랑도 2개나 있고 엄청 사귀기 초반부터 타미랑 아기들을 너무 잘 뭔가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아기들도 자기 아기처럼 이제 엄청 잘 해주고 그래서 지금 타미는 되게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이제 이번에 3번째 임신이잖아요. 근데 타미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막 많은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절대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만약에 네가 전에 몸으로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더 나은 몸을 가지면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번째 아기를 가졌을 때 그전에는 그냥 임신해가지고 운동하는 모습만 보여준 정도였는데 이번엔 아예 임신 프로그램을 또 짰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그렇게 임신 운동법 이렇게까지 하면서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호주 인플루언서 타미 엠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